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끌족은 여전히 높다,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지금 많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가 2월 달에 4.49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예, 이게 2022년 12월만 하더라도 5.64%였거든요. 2023년 12월에는 4.82%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은 4.4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있었을 때 2020년 12월에 2.79였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영끌족도. 예, 가계대출이 이 정도고요. 예, 주택담보대출은 그나마 4%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3.96%까지 떨어졌어요. 부담은 더 줄었잖아요. 예, 2022년 10월에 4.82%보다는 월등하게 내려갔습니다. 예, 2023년 12월에 4.16%보다도 많이 내려갔고요. 3.96이니까 부담은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영끌족은 집을 살 때 말입니다. 대출을 60% 70%까지 집값에 받아서 대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고물가에 고금리에 충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이게 3월에 2.48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1% 이상 1.5% 가까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영끌족이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신용대출까지 땡긴 영끌족은 더 힘들죠. 신용대출은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6.29%예요. 1월에 6.38%에서 여전히 6.29% 지키고 있고요. 2022년 12월에 7.97%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3년 12월에 6.58%보다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나 코로나19 때 3월에 2020년 3월에 3.49%보다는 여전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용대출도 높고요. 주택담보대출도 높고요. 가계대출도 높으니까 이게 영끌족 입장에서는 뭐 신용대출도 받고 주택담보대출도 받고 가계대출들 받아서 집을 샀을 텐데 결국 이자 부담이 된다는 뜻이죠. 저는 영끌족 지금 정환진 TV를 보고 계신다면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왕 집을 샀으면 다시 되팔지는 마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대신에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포잡을 하든 어떻게 하든 버티십시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요. 20대 30대 뭐 여기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20대 30대 젊습니다. 투잡해도 넉넉하고요. 쓰리잡해도 넉넉합니다. 요즘 같을 때 뭐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받는 것도 좋아요. 저는 투잡, 쓰리잡, 포잡도 하는 것 저는 생각해보고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네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일하고요. 일하면 분명히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영끌족이 만약에 정환진 TV를 보고 계시다면 저는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포잡이든 해서 버텨라.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끌족은 이 정도로 하고요. 기업도 사실은 아직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업 대출도 보면 여전히 높거든요. 5.03%입니다. 2022년 11월에 5.67%보다는 낮아졌습니다만은 2023년 12월에 5.29%, 2024년 2월에 5.03%. 과거에 비해서 뭐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코로나19 이전이나 그때보다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들도 지금 고난의 연속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경기가 나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일반 예금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는 이 정도지만 이게 말입니다. 제2금융권까지 확산이 되면 이자 부담됩니다. 영끌족도 마찬가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축은행은요 여러분 대출금리가 12.83%입니다. 대단하죠. 예금은행이 5.04%에 비하면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고요. 신협도 6.22%고요. 상호금융도 5.74%, 새마을금고도 5.96%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2금융권, 3금융권 간다는 건 더 힘들어진다는 뜻이 되나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구나 그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예, 지금 이대로라면 현장이 점점 악화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 되겠구나. 그 말씀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금리가 낮아졌다, 대출금리가 낮아졌다 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실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소득이 좋아져야 위험의 어떤 회피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런 위험의 회피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출금리는 이렇게 높은데요. 예금금리는 4%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2024년 2월을 보면 3.63%입니다. 예, 2022년 11월에 4.29%가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3.63%. 참, 예, 이게 저축 예적금 금리는 굉장히 낮죠. 예, 이게 IMF 때는요, 17.98%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예, 17.98%. 예금하면 진짜 돈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좋았는데 지금은 예금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저는 정부가 관치금융을 진짜 할라치면요. 예금금리하고 수신금리의 차이 말입니다. 이게 저는 여신금리의 차이, 대출금리하고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의 차이 이것 좀 줄여주가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저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이야기는 참 안 나와요. 그죠?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금리가 그래도 4% 넘는 곳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4%가 넘거든요. 그러나 저축은행은 3.92로 굉장히 낮아졌고요. 상호금융도 3.94로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금융권에 예금이나 적금을 할 때는 4%라는 금리가 좋기는 한데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예금자 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잖아요. 그 안에서 꼭 보시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신협이든 새마을금고든 가서 실제 말입니다. 부실채권 비율이 3% 미만인지 아니면 유동성 비율이 130% 이상으로 높은지 아니면 BIS 자기자본 비율이 8%가 기본이라고 하지만 13%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세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저는 제2금융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요.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인 5천만 원 그것도 이자 포함이니까 내 돈은 4,700만 원 정도만 예적금에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